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과 연결시키려고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치검찰이 어떻게 사건 조작을 하고 있는지 진상을 좀 규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할지 어떻게 응징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기 위한 단위를 저희가 꾸렸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불법 회유와 협박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껏 선택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 전 지사는 검찰은 물론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서도 진술 조작을 제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고등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통해 회유를 시도했고 적겸 등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변호사와 이 전 부지사 접견은 2022년 11월 3일 이루어졌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 입국 이전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어제 2일 대책단에 입수한 자료를 통하여 검찰의 이와 같은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대책단이 입수한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접견 기록에 따르면 조모 변호사는 2022년 11월 3일뿐만 아니라 두 차례나 더 이 전 부지사와 만났습니다. 더욱이 접견 시점조차도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귀국 이전이 아닌 이후로 확인됐습니다. 조모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를 2023년 6월 19일 18분, 6월 29일에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접견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로 선임하지도 않았음에도 조 변호사는 열흘 사이에 2번이나 스스로 이 전 부지사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이 나온 점에 주목합니다. 더욱이 조 변호사는 쌍방울 김 회장의 법률 조력자입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검찰은 왜 조모 변호사가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 이후 두 차례나 더 이 전 부지사와 만났다는 사실을 숨겼습니까? 또한 박상용 검사가 조모 변호사에게 이 전 부지사를 찾아가도록 한 것이 사실인지 밝혀야 합니다. 사실이라면 그것만으로 변호사법 제37조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검찰이 스스로 자행한 것입니다. 나아가 조모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관한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면 박 검사는 형법 제155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모해 목적 증거 위조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굳이 녹취도 되지 않는 변호인 접견이란 꼼수까지 썼다는 의혹 이외에도 검사실로 이 전 부지사를 몇 차례나 따로 불러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대책단은 요구합니다. 검찰이 떳떳하다면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길 바랍니다. 이미 4월 27일에 요구한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의 출정 기록 및 변호인 접견 기록, 수원지검 출입자 명단, 조사 횟수 등 13개의 13개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실규명을 위한 기초자료인데 아직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생산할 필요 없는 검찰과 법무부 보유 자료입니다. 절대 제출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대책단의 활동 목표는 명확합니다. 어떤 추정이나 주장이 아닌 오직 자료와 증거로 판단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경고합니다.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대책단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료 확보를 위한 기관 방문은 물론 상임위 현안 보고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특검 도입도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특검이 도입된다면
단호하게 사건 조작의 뿌리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수사 대상에 검찰의 진술 조작 의혹에 가담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 조작 의혹은 물론 검찰과의 뒷거래 의혹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진술 회유, 진술 조작 회유를 위해서 노력했던 검찰의 모든 일련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잦은 소환과 조서 없는 면담,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술판 사건도 포함이 될 것이고 김성태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봐주기 기소는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인지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악의적인 피사실 공표 그 부분은 누가 관여했던 것인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밝혀져야 할 것이고 그게 특검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방북경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프레임을 짜놓고 1단계로 김성태 회장을 돌이켜 세우고 회유를 하고 두 번째로 김성태 회장을 매개체로 해서 이제 이화영 부지사를 지금 돌려 세우는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건을 정치적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제1야당 대표를 하여튼간에 어떻게든 제거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 김성태 회장을 정말 상식적으로 법조인이라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하게 배려한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800만 불을 국외로 밀반출한 것들을 재산 국외도피 혐의로 수사를 하지 않고 엉뚱한 외국한 거래법 위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처해지는 범죄를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거로 축소해서 기소하고 두 번째로 이것을 이제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간부들에게 전달했으면 그 자체로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이것도 10년 이하 징역인데 이건 아예 수사를 않고 있어요. 세 번째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와처럼 북한에다가 300만 불, 500만, 800만 불을 준 이유는 자기들이 경영하는 회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모양을 갖추기 위한 이런 것들이었는데 딱 주가 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진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김성태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저희가 일단 수사를 진상을 규명해야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김성태 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런 범죄에 대해서 기소가 안 되고 있는 부분,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형제, 자매,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걸 막 수사해서 자료까지 확보해놓고 압박해놓고 수사를 지금 않고 기소를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뭐 술판을 벌려서 회유한 것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포함되는 특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특검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더 나가서 그22대 국회 개원되면 법사위에서 바로 현안 질의를 통해서 법사위 결의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되면 자료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해당 기관에서. 않게 되면 처벌 조항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강제할 수 있는데 이것과 동시에 병행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자꾸 지금 이 보도가 자극적인 그러니까 술판이나 뭐 연어 파티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저희들은 그건 굉장히 부수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 검찰이 어떻게 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느냐 이 대목이어서요. 저희들이 그 정치 검찰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건을 덮거나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이거를 더는 못하게 하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모해 위증 교사에 해당되는 이 범죄 행위를 철저하게 응징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활동을 하는 거니까 자꾸 그 술판과 연어파 쪽으로 몰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기자회견 중에 핵심이 지난번 그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면담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전에 김성태 회장 귀국 전에도 교도소에 구치소에서 면담한 걸 들이대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했는데 귀국 후에 2번 그 변호사하고 면담한 구치소 기록이 있습니다. 구치소 기록뿐만 아니라 검사실에서도 여러 번 면담을 해서 회유와 뭐 하여튼간에 조작에 협조하라고
권유, 본인이 보장하겠다. 검찰 고위직을 만나서 내 약속 받았다. 걱정 말고 진술 바꿔라. 이러면 절대 당신 주변 사람 기소하지 않겠다. 추가 기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 회의를 받고 옆에서 협조한 변호사가 바로 그 변호사거든요. 근데 구치소는 모르겠는데 구치소도 이제 본인이 뭐 가서 한 것이지만은 검사실에 선임도 하는 변호사가 와서 면담을 했다는 것은 해당 검사가 주선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박상용 검사가. 근데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변호사를 알선하는 것 자체로 처벌조항이 있어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실정법 위반 사항이 너무나 많고 수사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검법 발의되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도 건의하실 계획이신가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근래 이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던데 검찰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꾸 이 사건 조작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명을 하는데 해명 자체가 또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로 덮는 꼴이어서 이거 매를 버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이라도 그런 행태를 중단하고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응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이하영 부지사 진술에서 몇 가지 좀 번복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아까 뭐 슬퍼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어떠십니까? 글쎄 이제 그 구속 중인 피고인, 피의자 뭐 지금 거의 1년 반 가까이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회유 압박이 있었는데 뭐 미세한 점에 있어서 조금씩 기억이 틀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좀 제가 직접 회의가 면담을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만 장수 변경 접견 요청을 해서 다음 주에 면담을 할 생각인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볼 생각인데 그러나 뭐 미세한 부분에 앞뒤 말이 틀린 것보다는 큰 줄기에서 없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죄를 둘러씌우려고 김성태 회장과 또 더 나가서 이화영 부지사를 끊임없이 회의하고 압박하고 협박하고 이랬다는 것이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런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본인 진술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소장만 보게 되면 기소하게 되어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하지 않고 제명도 바꿔서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객관적 상황을 너무나 뚜렷한 정황 증거가 많은데 이런 것에 좀 주목해서 관심을 갖고 좀 보도 내지는 진상 규명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저기 네. 이쪽으로 말씀하세요. 당사자가 어떤 말을 어떻게 번복했는지 또는 법률대리인이 어떻게 번복했는지 지금 언론에서는 번복한 것으로 이렇게 단정하고 보도를 합니다. 검찰이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와 관련해서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이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했는지 무엇으로 판단했는지 이게 다 간접적으로 전달된 것 가지고 저희도 이화영 그 전 부지사를 직접 못 만났어요. 근데 그의 법정 진술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듣고 의문이 생기니까 기록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 제출할 수 있는 기록을 제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발표해서 거기다가 자신들의 입장을 더 씌워가지고 그렇게 언론 해명을 하고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보도가 되고 있고 저희가 기록 제출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어떻게 이런 보도가 가능한 건지 저는 잘 기자 출신이지만 잘 이해는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초적인 자료의 확보가 진상을 규명하는 출발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 대책단의 활동의 중심은 그 핵심은 자료 확보하는 것이다. 다른 얘기 다 필요 없다. 검찰이 당당하면 내놔라. 그 어려운 자료 아니거든요. 있는 거 그대로 내놓으면 됩니다. 검찰이 이미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니까 발표해가지고 뭐 이름도 가리고 싶은 거 가리고 막 내놓잖아요. 한 가지만 좀 사실 확인은 부탁드립니다.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검찰이 일부 내놓은 그 자료에 보면 그 방, 이, 김, 이 세 명이 같은 날 출정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 셋을 한 공간에 뒀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좀 그거부터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해명을 할 것이 아니고 자료로서 입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떳떳하면 자료를 내주십시오.